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입니다.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2월 21일 날 미국에 도착했죠. 미국에 도착하니까 제 동생 집에서 투 베드룸에 어머니까지 합해서 9명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참 이렇게 내가 절제의 거지가 됐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할지 이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도착하니까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교실에 그 경호과장들이 5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병대, 공수단, 공군, 그 다음에, 헌병, 그 다음에 공산장, 공수부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모두 착한 분이에요. 아주 서로 간에 우위가 좋고, 전부 진짜, 아, 병원실에서 나오는 이상한 봉급,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근무에 살아가고 있죠. 참 착실한 사람이에요. 만약 경호가 과장들이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나가지고 이상한 말이 고난이 있었죠. 할려면 얼마인지 할 수 있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아마 박정희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가만히 안 놔뒀죠. 다 모아지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데려있던 계장이 하나 있어요. 계장이 면직당했죠.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는데요. 그게 뭐 법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현대 아파트를 막 분양하고 그럴 때 그 친구가 아마 분양하는데 그 어디 그 저희 분양하는데 그 딴 뭐예요 아파트를 그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무슨 뭐 부정해서 뭐 아파트로 가게 됐다 해가지고 저희 면직을 시켰죠. 그게 사실 뭐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박정희가 얘기하는 거 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많으니까 그 면직을 한 사건이 있어. 그 외에는 뭐 별로 뭐 저희들 보아도 그렇고 다 전부 착실히 잘 사는 사람이죠. 저도 미국에 오니까는 저는 뭐 집이라는 거 가져보지도 못했고 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운수사업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어머니가 다 관리해가지고 저희들 대학도 보내고 뭐 장가도 보내고 다 그랬죠. 어머니가 극성을 안 폈으면 아마 저희들도 아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을 줄은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그건 아마 미리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집을 이사 가겠다고 말씀하시군요. 그래서 너 깜짝 놀라서 어머니 집이 어떻게 금방 어떻게 됐냐 하니까 네가 오기 전에 다 마련했다고. 저는 집에 이사 간 날 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요. 이사 가는 날 그날 가서 봤죠. 집을 이사 가는 사람이 이사 가는 그날 집에 가서 봤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완전히 학고방이에요. 달동네 학고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달동네 학고방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느냐? 미국에 잘 사는 나라, 대국 나라에 학고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히 특별시 안에 있었어요. 게제스버그 시 안에 그런 학고방이 있었어요. 지금 5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통 코로나의 방 3개짜리 뭐 7, 80만 불 줘야 사죠. 도시에서요. 그 당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요. 4만 5천 불이에요. 여러분 4만 5천 불이 돈입니까? 학고방이죠. 가보니까요.
안방이라는 게 마스터 베드룸인 게 내 침대에 놓으니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애들 방은 애들 두 사람 이상 못 들어오나요? 조금해요. 그냥 방이라고 맹긴 것이 이제 수리 베드룸이 45,000불. 그거 내봐도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를 갔죠. 이제 그 후에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제가 이사 가서 이제 한 달 후에 8.15 사건이 벌어졌죠.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에서 온 저희 경호관들로부터 정보 또 전부 신문에 보도된 거 정보 모두 정합해서 제가 경호과장으로서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2년 후, 2개 후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청와대를 떠나고 나서 2개 후에. 종합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이고, 저의 경호과장으로서의 저의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여기서 보면 네이버닷컴에 가면 정보에 다 나와요. 그 당시에 문세광이가 일본에서 올 때 총을 가지고 들어왔죠. 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김포공항을 어떻게 무사히 통과됐나. 우선 그것이 큰 문제죠.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는데 미국 교포가 실탄 카피가 가방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실탄 카피예요. 실탄도 아니고 실탄 조그마한 카피가 가방에서 나온 모예요. 그런데 문세광은 어떻게 됐는데 총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총에 실탄까지. 실탄 7발인가 실탄까지 다 가지고 들어왔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김포광 관세 어떻게 해서 통과되느냐 이제 그게 의문점이죠. 문세광이가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8.15 경추 행사인데 공급이 생각할 때 작전을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하나 이제 불렀죠.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기사에 돈 10,000원을 줬답니다. 10,000원을 주고 내가 지금 행사장에 갈 텐데 네가 정중하게 모셔라 하는 뜻으로서 10,000원을 주니까 택시기사는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뭐 아주 귀빈같이 모신 모양이에요. 이제 정장을 하고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에 이제 바로 경호관도 있었고 정부에서 형사들도 있었고 다 배치가 됐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수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정정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때 벌써 겁을 먹은 거예요. 정부형사서 형사나 경호관들이 이거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라도 검사를 검사하고 높은 사람이라도 검열할 건 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라 해서 겁먹어가지고 비표도 없이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죠. 김포공항에서 총 가지고 들어온 거 하나, 그 다음에 비표 없이 들어간 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대통령 저격봉으로서의 결정적인 아주 좋은 찬스죠. 그래서 나 이전에 일본말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일본 대사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층입니다. 그래서 2층까지도 정중하게 비표를 없는 문세광을 안내했답니다. 문세광이 거기서 앉아서 보니까 대통령을 저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래층으로 자기가 슬슬 내려가서 C열이 바로 중앙이랍니다. C열의 열몇 칸짜 뒤에서 앉았답니다. 빈자리에. 열몇 칸짜 굉장히 가까운 거죠. 뒤에 앉았고 앞에는 이제 악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형사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경비는요, 제1과장, 1과장이, 저희, 관할하는 경호팀이, 그날 행사에 맡아 있었고, 1과장이 누구냐, 원래 1과장이 원래 저희 정인영이었었는데요. 정인영이가 저 대신, 어부지리격으로 이제 경호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호처장 자리에 있고, 1과장은 그 당시에 계장이 있던 계장이 1과장이 돼서 이제 행사를 맡아가지고 있었죠. 1과장 밑에 계장이 있어. 1과장 알죠? 장교 출신이 아니죠. 하사관 출신이 계장으로 있다가 1과장이 승진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해서 1과장이 됐죠. 하사관 출신이죠. 그래 이제 행사가 시작됐는데 문세경이가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적에 그 당시에는 1과장의 경호관도 다 배치가 됐죠. 2층에도 배치하게 됐고 아래층에도 배치됐고 제가 볼 때는 1과장이라는 사전팀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팀은 이제 대통령 수행해서 가는 팀이니까 뭐 경호처장이나 수행경호과장이나 수행경호 계장이나 계원이 이제 그 단장에 올라가 있겠죠. 지금까지 경호 관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수행팀은 수행팀이니까 위에 단장에 있고 그 외에 미리 선발팀은 아래에서 전부 지금 다 경호 경비를 맡고 있죠. 문세경이가 대통령이 연설대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할 적에 얼마 후에 이때도 하고 일어나서 총을 갖다 어떻게 차고 있었냐면 다리 허벅다리에다 차고 있었답니다. 그건 조사 결과에 나온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이제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일어나서 총을 빼려고 그러는데 허벅지에서 불발이 됐어요. 불발이 돼서 허벅지를 총알이 치고 소리가 났죠. 꽝 하고 소리 났죠. 그때 벌써 이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감지를 못한 거예요. 꽝 하고 소리가 났답니다. 오바를 가니까 총을 잡아 올리는 동안에 아마 격발된 걸 갖다 잡아 올리기 때문에 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맞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총을 들고 위에서 또 견입어서 빵빵빵 하고 쏘고 앞으로 뛰어갔죠. 총이 첫발에 빵 넣었을 때는 전부 가만히 있었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 소리가 팡팡팡 날 때 그때서야 이제 총 쏘는 줄 알고 박정기도 총을 들고 나오고 그 외에 뭐 다른 경호관들도 총을 들고 쏘는지 안 쏘는지 총을 뺐겠죠. 그럴 때 C열에 있던 형사 하나가 문세경의 총을 빵빵 쏘고 나갈 적에 발을 걸었답니다. 발을 걸어서 문세경이가 넘어지면서 총을 겨냥해서 쏜 것이 사모님 맞았다. 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발을 걸 적에 그냥 빵빵 쏠 때는 안 맞고 발을 걸 적에 문세경이가 넘어지면서 쏜 총이 사모님에 맞았다 이거예요. 자, 저중에 정조준에서 총을 쏴도 참 맞기가 힘들죠. 숙련된 사격사님이 힘들죠. 제 경험으로서. 근데 넘어지면서 총알이 문세경에 맞았다. 그 문세경 진술에 내가 어떤 총이 맞았는지 총 쏜 게 뭔지 모른다. 하여간 7발을 썼더니 6발을 썼다니까요. 6발을. 총알이 단피 6개 있었대요. 넘어지면서 쏘는 총이 사모님에 맞았다. 총 빵빵 쏠 때 대통령은 단상에 숨었죠. 그리고 사진에 보면 박정희가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죠. 총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앞에 깜깜해요. 깜깜해서 위에서는 아래 사람을 식별할 수 없어요. 총소리만 들었겠죠.
어디서 청이 났나? 숭룡공 같으면은 숙달 선사가 했지만 앞에서 정면에서 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영에 쏴야 되는데 박정균은 총 쏜다는 게 애꿎은 옆에 있는 여학생을 쏘서 여학생이 직사했죠.所以 그게 경호실지 아닙니까? 앞에서 쏘는 총, 바로 앞에서 대통령 쏘는 총인데 아무리 뛰어서 나오는데 그걸 못 보고 총을 쏘던 게 여학생을 쏴서 여학생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문세가 넘어지면서 이제 다 덮쳐가지고 이제 그 문세가 잡았는데, 여러분 총알이 7발 썼답니다. 조사 이제 합동조사에서 모두 검사인 건데 탄피는 6개, 몇 개 찾지 못했대요.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탄피 하나. 누가 쏘았죠? 총은 7발 쏘는데 탄피는 6개라고요. 하나가 어디 떨어져 있죠? 어딘가 있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문세광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잡혀가서 이제 조사받고 그러는데 문세광이가 그 정보에 의하면 순순히 다 물었답니다. 조사관이 쐈느냐? 네. 네가 쐈느냐? 네. 몇 발 쐈느냐? 너 6발 쐈니? 네. 또 7발 쐈니? 그럼 네. 인마 총알 6발인데 네가 7발 쐈 그러면 네. 무조건 네 했답니다. 무조건 대답했대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자세히 내가 유경사를 겨냥해서 쐈다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6발이 08로 쏘고 마지막 7발째가 유경 여사를 겨냥해서 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분석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요, 제 의견으로서는요, 오리무중이에요. 경호관의 실수로서 대통령 여기서 쐈다 할 수도 있었죠. 경호관이 외에도 있었는데요. 경을 유교사에 돌아가신 거의 사인은 그의 청와대 탄투에 날아가는 방향이라 이거는 그 당시에 검시관은 알고 있죠. 앞으로 쏘느냐, 옆에서 쏜 총이냐, 뒤에서 쏜 총이냐, 검시관은 알 수 있죠. 그런데 풍문에는 박정규가 실수해서 유교사를 쐈다 하는 그런 말도 미국에서 들렸어요. 두 번째, 경호관이 실수로서 총을 쐈다. 옆에서. 그런 말도 들렸죠. 결국은 앞에서 문세광이 쏘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사형당했죠. 지금 사모님을 검시한 검시관은 아마 양심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군의가 의사로서 보는 눈이 있죠. 어디서 성알이 날라들어오느냐. 그 사진에 보면요. 박정규가 일어나서 총 쏴서 여학생을 죽일 때 사모님은 꼿꼿이 앉아 있었다고요. 사실. 앉아 있었는데 그 후에 몇 번 지나가죠. 사모님 앞을 쿡 수그려져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조사한 걸 가지고 알과 압을 누가 쌌느냐 안 해봤자 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후에 제가 볼 때는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저는 박정규한테 큰 벌을 줘야 돼요. 경호상의 실수입니다. 경호실장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서 또 대한체육회장으로 가? 이것도 오리무중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갖다 대통령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임명을 해? 각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경호실장을 그대로 생명을 유지해 놔둬요? 처벌을 해야죠. 결국은 각하도 겁먹었죠.
야,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겁먹었기 때문에 사찰이 명합니다. 우측에 있는 박정규가 실수했으니까, 야, 내 부인을 죽여? 아, 그럼 내 좌측에 있는 좌팔, 왼팔 타지철을 임명해야지. 하고 나서 타지철이한테 각하는 돌아가셨잖아요. 우팔에 있는 박정규가 사모님 죽이고, 좌팔에 있는 타지철이가 대통령 죽였잖아요. 이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올 때도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 당시에 박정희도 처벌하고, 경호처장도 처벌하고, 다 처벌해야죠. 근데 다 살렸잖아요. 살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타지철이 대통령 증민권이 되셨잖아요. 경호처장도 그대로 놔두고, 수행과장도 그대로 놔두고, 억울하게 그 당시에 그 경비를 맡았던 사람이 책임져야죠. 누구예요? 과장이 책임져야죠. 서영경과장, 아니요, 선발경호과장. 그런데 선발경호과장은 사고가 나자마자 돈을 줘서 미국에 보내?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와서 잘 살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살고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처벌을 안 하고 미국으로 보내? 미국이 무슨 사람 나쁜 사람은 저같이 처방당한 사람도 있지만 돈을 줘서 미국에 보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교육과장 출신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퍼지고 다녀? 그 대신 그 밑에 있는 계장은 두 번째죠. 과장이 처벌받고 계장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계장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듣고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올라갔답니다. 왜 왔을까요? 제가 그 계장 잘 알죠. 아주 착한 계장, 얌전한 계장이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절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계장이 스스로서 이겨서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도 아니할 수 없죠. 왜? 자기가 과장도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왜 절에 올라가요? 과장은 미국에서 똥똥을 잘 살고 있는데.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뻔해요. 사고 뻔한 거예요. 다 처벌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처벌당한 사람들 다 살고 처벌당하지 않아야 억울한 그 밑에 계장이 무슨 책임 있어요. 과장도 가만히 있고 저희 처장도 가만히 있는데 계장이 무슨 책임 있다고 머리 빡빡 깎고 산에 올라가요. 전에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계장이니까 뭐가 자기도 잘못을 느꼈고 자기 어떤 불찰도 있었겠죠. 하여간 탄피 하나는 못 찾았으니까요. 오늘 제가 유교사님 돌아가신 데 대해서 말씀드려요. 근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제가 오카이 사건 얘기했죠. 잔슨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에서 오카이에서 기자회견 보내는데 정년이 되자마자 불이 잠시 후에 딱 3분 후에 들어오니까 우리 대통령 그대로 서 있고 잔슨 대통령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금방 데리고 나갔죠.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죠. 미국에 비해서. 경호신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생긴 거니까요. 보세요. 그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 어떻게 해도요.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먼저 모시고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또 수행과장 사모님을 모시고 바깥으로 나가야죠. 단상에서 없어야죠. 성이 계속해서 나니까 총소리. 그런데 이건 지가 총을 쏘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총을 쏘가지고 지려온 것이 여학생을 날 죽여요? 그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대통령 자신이 탄산 밑으로 숨다니 말이 돼요? 경호시장 모시고 나가야죠. 또 사모님도 뭐냐면 경호서장 모시고 나가든지 해야죠. 이후에 정서리가 어디서 총이 또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알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대로 또
잠시 후에 또 사모님은 저희 실려서 나간데도 불구하고 연설을 하신다는 것도 참 또 이상한 일이죠. 여한 경호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고 대한체육회장으로 갔으니까 말이죠. 우리 경호가 그렇게 허술했어요. 사모님 돌아가시는 날 또 후문이 있죠. 그 후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음성을 높이고 흥분해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참 사모님 불쌍하고, 좀 앞에 사모님 사진 보고 있죠. 제가 사모님하고 가가사진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어떤 때 들어와서 가만 보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희 신문지로 가지죠. 가지고 있다 방송할 때만 그걸 들고 방송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